주변에 이런 분 한 명쯤은 꼭 있으실 거예요. 10년 전 사업 시작할 때부터 저 사람은 뭘 해도 될 사람이라는 소리 듣던 분. 남들 다 위기라고 할 때 주변의 부러움을 온몸에 감싸고 혼자 보란 듯이 승승장구하고 투자하는 족족 대박 터트리던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이상하죠? 10년을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10년, 20년 평생 잘 나갈 것 같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하듯 사라집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딱 두 마디예요. 파산했대. 연락 두절이래. 대체 왜 그럴까요? 운이 다 해서? 아니면 실력이 뽀록 나서? 아닙니다. 뇌과학은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은 망한 게 아니라 성공의 달콤함에 뇌가 녹아내린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잘 나가던 사람이 왜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리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추락의 심리학,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들 말하죠. 그냥 방심한 거 아닌가요? 교만해진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일어나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교훈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 자체가 뇌 안에서 어떤 함정을 만드는지 행동심리학과 신경과학이 반복적으로 확인한 패턴을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이유를 알면 내 주변에서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공이 반복되면 뇌의 위험 감지 시스템이 꺼집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승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10년 연속 수익을 냈던 50대 자산가 한 분. 주변에서 이번 건은 좀 다르지 않냐고 말렸는데 전 재산을 한 곳에 몰아넣었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이길 수 있어. 그 확신이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뇌는 큰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도파민 회로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성공에도 짜릿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쌓일수록 뇌는 점점 더 큰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웬만한 도전은 심심하게 느껴지고 더 크고 더 위험한 판에서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뇌에서 공포를 처리하는 편도체의 반응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명백한 위험 신호인데 본인은 감지가 안 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뇌가 이미 그쪽으로 가도록 세팅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래도 10년을 이겼는데 자신감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신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감이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10년의 성공이 다음번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뇌는 그렇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능을 따를 때의 결과를 한 번만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고수의 차이입니다.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드릴게요. 3가지 반증 체크법입니다. 큰 결정을 내리기 직전 딱 3가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하마, 내가 틀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려봤는가? 불, 지금 이 느낌이 근거에서 오는 건가, 습관에서 오는 건가? 셋,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이걸 말린 사람이 있는가? 이 3가지를 결정 전에 스치기만 해도 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이 질문들이 편도체 반응을 다시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 감지 시스템을 수동으로 재가동시키는 겁니다. 2번째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자기위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성공이 계속되면 그 성공의 원인을 전부 자신의 실력으로 귀결시키게 됩니다. 운도, 타이밍도, 환경도 안 보입니다. 오직 나의 통찰과 판단력만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가 신사업을 시작할 때 팀원들이 데이터를 들고 와서 설명합니다.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돌아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20년을 해봤어. 그건 이론이야. 왜 그럴까요? 자기 위주 편향이 강해진 뇌는 반대 의견을 정보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위협으로 처리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못 믿는 거다, 질투하는 거다, 모르는 거다. 이 세 가지로 자동 분류됩니다. 그 순간부터 피드백 루프가 차단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정 신호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사이 조용히 변해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성공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정보보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 벌어질수록 변화에 대한 적응 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경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경험은 자산입니다. 다만 경험이 정답이 되는 순간 그것이 함정이 됩니다. 경험은 참고 자료여야 합니다.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론 초대법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딱 한 명에게 일부러 반대 의견을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말리고 싶은 이유가 있으면 말해줘. 이 한마디가 자기 위주 편향 회로를 의식적으로 깨뜨립니다. 처음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있는 동안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공이 쌓이면 뇌는 나는 규칙 위에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상태를 휴브리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정치인, 기업 경영자, 스포츠 스타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심리 패턴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업계에서 10년째 이류를 달리던 회사 대표. 처음에는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거래처와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계속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 장시간 눈길이 싸늘해졌습니다. 내가 다 생각이 있어. 결국 주변에는 네, 맞습니다만 하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공이 반복되면 뇌는 그 성공을 통해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리고 이 결론이 강화될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 권력감이 강해질수록 타인의 입장을 시뮬레이션하는 전두엽 기능이 실제로 저하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단순한 교만이 아닙니다. 뇌가 문자 그대로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무리한 확장, 계약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 선을 넘는 결정. 그리고 이것들이 쌓이면 한 번의 실수가 도화선이 됩니다. 1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구조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성격이 나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공이 뇌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 함정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감 인터뷰법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단 둘이 대화하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직원, 거래처 담당자, 고객. 그 자리에서 딱 한 가지를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같이 일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 하나가 휴브리스 회로에 지속적인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뇌과학적으로 타인의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수용하는 행동은 공감 관련 신경회로를 실제로 유지시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공한 방식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지적 경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으로 15년을 크게 성공한 사업가. 온라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 얼굴 보고 파는 게 맞아. 그게 나거든. 이게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훨씬 깊은 구조가 있습니다. 성공한 방법이 강력할수록 그 방법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자기 자신과 동일시됩니다. 그 방법을 바꾸는 것이 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저항합니다. 뇌는 정체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현실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온라인은 우리 업종엔 안 맞아. 요즘 젊은 것들은 깊이가 없어. 예전엔 이게 됐는데.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세상이 틀린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시장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성공한 방식을 아예 버려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서 핵심 원리를 추출하고 새로운 환경에 그 원리를 이식하는 겁니다. 방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방법을 진화시키는 것. 그게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 학습법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업종과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한 가지를 묻는 겁니다. 요즘 어떤 방식이 제일 잘 되고 있어요? 이 한마디가 지적 경직성 회로를 깨뜨리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내 정체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뇌에 새로운 입력값을 넣어줍니다. 처음엔 나랑 다른 업종 얘기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업종의 방식이 자기 업종의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는 연결을 통해 진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성공이 반복되면 뇌의 위험감지 시스템이 무뎌집니다. 승자의 저주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이겨서 생기는 함정입니다. 둘째, 내가 해봐서 안다는 확신이 강해질수록 바깥에서 오는 수정 신호가 차단됩니다. 경험은 참고 자료입니다.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셋째, 성공이 쌓이면 뇌는 공감 능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선을 넘는 판단들이 스며듭니다. 넷째, 성공한 방식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순간 세상이 변해도 내가 변하지 못합니다. 그 훈장이 족쇄가 됩니다. 잘 나가는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올라가 있을 때일수록 이 네 가지 신호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딱 하나,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드릴게요. 성공 감사 점검법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딱 3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 이번 달 잘된 일 중에 내 실력이 아닌 것이 얼마나 있었나? 둘, 최근 한 달 안에 나를 말린 사람이 있었는가? 그 말에 귀 기울였는가? 셋, 가장 가까운 직원이나 파트너가 나를 편하게 대하고 있는가? 조심하고 있는가? 이 3가지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답하기 불편해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가 가장 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뇌과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회의 능력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겁니다. 그 습관 하나가 10년짜리 성공을 30년으로 만듭니다. 잘 나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한 겁니다. 다만 그 성공을 지키는 건 더 오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멘탈 치트키였습니다. 저는 더 날카롭고 따뜻한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